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말리. 10월 한 달 김승관의 양봉 투어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요즘 날씨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조금 추워지는 것 같아서 코트나 패딩을 주섬주섬 꺼냈더니 다시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고 또 따뜻해지는 것 같다가 비가 오려고 하는 것 같고 대체 어느 장단에 저는 좀 맞춰야 될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 역시 좀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길을 잃으신 분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싶으신 분들은 저희 김승관의 양봉 투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봉이 되는 그날까지 김승관의 양봉 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네, 김승관의 양봉 투어의 책임자시죠? 김승관 멘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리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양봉 투어를 좋아하고 또 찾아주셔서 저와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과 더 열심히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또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방송을 했던 첫날부터 또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제가 방송했던 내용들, 강의들 다 적어주면서 또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떻게 주리 앵커님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오늘 보니까 양봉 투어라서 혹시 빨간색 옷을 입고 오신 건가요, 혹시? 제 의상에서 또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네. 막 시장이 안 좋고 막 그럴 때 막 빨간색 니트 같은 걸 막 입고 막 쫄쫄이 같은 거 입고 막 그랬었는데 왜냐면 이게 약간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미신 샤머니즘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오늘 주리 앵커님 저 옷을 보니까 내일장도 활활 타오를 것 같다라는 그랬으면 생각이 좋겠습니다.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리 앵커님이랑 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은 이제 언제쯤 지금 오늘 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100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멘토님 오늘 시장 바닥인가요? 이런 얘기를 100번 정도 들어서 제가 오늘 바닥인가요? 101번째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또 궁금하시는 내용 시황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 또 강의 종목 발굴 가이드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오늘도 저희 시황 가이드부터 한번 들어봐야겠죠? 시황 가이드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핵심 해설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렇게 임팩트 있게 꼽아주셨어요. 네네. 이 또한 지나가겠죠? 네, 솔직히 지금 제가 요즘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번 주가 이제 어제장까지 해서 7주째 하락이었어요. 특히 이제 월요일 7주째 연속 하락이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이유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휴장도 좀 있었고 추석 휴장도 있었고 뭐 이제 개천절 뭐 이런 한글날 뭐 이런 휴장이 있다 보니까 월요일날 전에 꼭 미국에서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마다 좀 크게 빠졌는데 이게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7주째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7주째 연속 하락을 이제 맞아봤던 적은 이제 요 7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뚝뚝 내려가네요. 네, 뚝뚝 내려가면서 보통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주에서 5주 정도가 되면은 사실 이 하락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어제 시장이 한 2% 정도 밀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까지 7주 연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지금 주봉상을 봤을 때 7주 연속 하락. 근데 이게 7주 연속 하락을 7주 연속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냐? 아이 나랑 주식은 안 맞는가 보다. 네. 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해보자. 으쌰으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아닌가 보다. 맞아요. 약간 주식은 이제 포기할 느낌이 좀 그죠. 오죠. 맞아요. 포기를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좌절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슬프네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시장이 연속적으로 계속 한 달 반 동안 빠지다 보니까 네. 많이 심적으로 힘들다를 떠나서 이제 포기하는 수준까지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시황 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법까지 설명을 좋습니다.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유의미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요 양봉이 이제 제가 어떤 양봉이라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냐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웃자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항상 제가 이런 양봉을 설명을 할 때 설거지하고 있는 우리 아내분을 뒤에서 따뜻하게 이제 감싸준다고 해서 이제 백허그 양봉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 음봉을 지금 이 양봉이 오늘 어때요? 뒤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있죠. 이게 안아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랫꼬리가 지금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네. 아랫꼬리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아랫꼬리가 나온 뒤에 하루 이틀 정도 주가를 보고 이 뒤에 이제 양봉이 뜬다라고 하면은 저점의 시그널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요거를 이제 앞에 흐름을 좀 보면은 자 여기 봤을 때 자 이런 저점이 찍혔을 때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자리를 봤을 때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여기서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여기서 달리고 나서 그 뒤에 어때요? 하루 이틀 뒤에 양봉이 나왔죠. 그렇네요. 이 양봉이 나온 뒤에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서 네. 다시 이렇게 주식가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이 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특히나 저점 부분에서 여기도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캔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네. 아랫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뭐예요? 아래에서 매수세가 붙었다. 근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거는 유의미한 캔들이겠죠. 이 아랫꼬리가. 근데 이 아랫꼬리가 나오고 나서 이 자리에서 뒷날 혹은 다음날 혹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켜봤을 때 네.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꽤나 유의미한 저점의 시그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오늘인 거잖아요. 네, 예. 기존에 앞전에 이제 이렇게 네. 아랫꼬리가 달렸을 때 캔들들이 항상 보면은 반등이 나올 때는 이 음봉 뒤에 항상 뭐가 났어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유의미한 저점이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장이 어때요? 오늘장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제 금요일장이었죠. 금요일장에서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음봉이었지만 아랫꼬리가 달리고 나서 어제는 밀렸는데 오늘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오늘 장중에 혹시 이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약간 공감이 되실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장중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오전 10시 기점으로 이제 10시가 되면은 CFD 계좌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문 투자자분들의 이제 어떤 자금이 큰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그 반대 매매 물량까지 받아 먹고 급하게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양봉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저점이 잡혔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네. 추가적으로 뭘 확인해야 돼요?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니까 뭘 봐야 돼요?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 반등을 유지해주는 캔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저점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봤을 때 네.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 제가 네. 어제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예, 저희 얘기했죠. 네. 근데 변동성 지수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약간 애매하다고. 왜 애매해요? 이 자리에서
고점을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치고 급락하는 고점 캔들이 나와줘야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아요. 어제는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캔들 자체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고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슬 변동성 지수도 고점 캔들이 나오고 있다. 변동성 지수가 고점이 나오면은 시장 저점도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고 단 뭐예요? 하루 이틀 정도 지켜봐야 캔들을 한다. 지켜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은 현실적인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정황을 좀 살펴볼게요. 어떤 정황이냐? 지금 7주 연속 우리가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7주 연속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연 현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높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7주 연속 보통 이제 현금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주식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난주나 지지난주쯤에는 어느 정도 현금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도 그때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었고,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엇박자가 난 거예요. 시장이 네.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훅 무너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의미한 저점이 찍혔다라고 했을 때 실전 매매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봐준다라는 관점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종목이 물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려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들고 있는 현금이 있을 거잖아요. 들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가지고 있다가 보유 종목들의 평단 관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요. 후자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망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망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네. 신규로 종목을 편입을 해서 올라가는 거를 찾으시려고 하면서 매수를 들어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그게 왜 위험하냐면은 오히려 지금은 현금을 조금은 더 들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점이다라고 한다 여기서 와 저점입니다. 현금을 써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 자체가 꺾여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여기서 단기 저점을 찍힌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등이 약하게 나온다, 세게 나온다? 약하게? 아니에요. 세게 급하게 나와요? 빠졌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급하게 거예요? 올라가요. 그러면 급하게 올라갈 때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조금씩 뭐 해야 돼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왜? 추세 자체가 지금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살짝 눌림목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은 확실하게 추세가 돌아가는 흐름에서 현금을 쓰는 게 맞고 지금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정리하고 그리고 좀 너무 많이 빠졌어야 하는 종목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수익권에 약수익권에 오거나 혹은 뭐 어느 정도 본전권에 오는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조금 현금화하는 전략도 저는 지금 시장에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조금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저점이다라고 해서 너무 거기서 이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시황 가이드에서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자, 예. 정리를 하자. 네. 정리를 하자면은 자 어쨌든 단기 저점은 시장에서 찍혔다. 네, 단기 저점은 시장에서 찍혔다. 근데 단기 저점이라고 해서 지금 저점이니까 이 급한 반등이 이제 약간 욕심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단기 저점이 찍히고 나서 반등이 워낙 세게 나오기 때문에 한 10%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개별 종목별로는. 네. 근데 이런 거에 내가 욕심을 부려서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이번 반등 뒤에 나오는 살짝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 횡보 구간 그런 구간대에서 적극적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현금을 쓰면서 계좌 관리 쪽에 힘을 써야 된다. 왜?
7주 연속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계좌가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 관리를 신경을 더 써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좌를 좀 보듬어 줘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7주 연속을 하락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계좌도 아무래도 많이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와 현금화 그리고 계좌 관리 이렇게 좀 탄탄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 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발굴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관의 양봉 투어 지금 이제 종목 발굴 가이드 순서입니다. 오늘 양봉 투어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일지 멘토님 바로 떠나볼게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또 VCR 영상도 보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주 연속 하락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연 저도 어젯밤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역시 PD님은 항상 우리는 얘기하죠. 이렇게 멋진 강의를 준비해달라고 항상 네. PD님은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멋진 강의 준비되셨죠? PD님, 뭐 전문가님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살짝 하셨어요? 저는 오늘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 지금 시황과 지금 시장에서 과연 매수 타점을 잡고 신규로 강의를 한들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까? 혹은 시장이 지금 단기 저점이 찍힌다고 한들 여기서 신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좌 관리를 해야 될 때지 종목을 늘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종목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수익을 내드리는 게 맞나? 그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은 좀 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오늘은 종목 발굴 가이드 대신에 저희 투자 이야기와 저의 전업 투자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어쨌든 단기 저점은 찍혔고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무사히 지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5시 이데일리 TV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뭔가 주식에 대해서 절박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절실하신 분들이 5시 방송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진솔하게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아마도 절박하신 분들은 많이 지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별 종목별로는 뭐 반토막은 그냥 반토막이 났다 하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지수가 저번 달 대비했을 때 거의 한 25%, 3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반토막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반토막 되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잘해보자 위로한다고 제가 해봤자 그게 들어올까? 혹은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께 정말 잘 해드린다고 했을 때 물론 강의는 제가 진행을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꾸준히 할 거예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이런 때가 있었고 저도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는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종목 발굴 가이드 시간에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네. 저는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잘 다니던 회사가 있었어요. 네, 저도. 원래 또 회사를 다니셨잖아요. 네, 원래 좀 전업 투자하기 전에 이제 나름 힘들게 면접도 보고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면접도 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도 입사를 했어요. 대기업. 입사를 네. 했는데
제가 이제 전업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네. 저도 이제 주식이 참 재밌었어요. 네, 주식이 참 재밌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거의 밤새듯이 이제 주식을 공부하고 잠을 안 잤어요. 회사 끝나면은 집에 와서 차트 공부하고 나름 이제 또 공대생 출신이라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고 해서 막 수식 같은 것도 막 만들어 보고 꽂히셨군요. 네, 완전 꽂혀가지고 제가 네. 또 한 번 꽂히면은 또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러다가 그렇게 한 몇 년 정도 공부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자산이 불어나고 어느 정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듣잖아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 과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좀 경제적 자유를 좀 얻기 위해서 주식 전업을 뛰어들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더 일찍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전업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쨌든 힘들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성격에도 맞는 거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체질에 좀 경우에는 맞으셨나 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재밌게 했어요. 전업도 네. 재밌게 하고 성격에도 맞고 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막 폭락장이 오거나 막 하락장이 오면 저는 오히려 뭐 탁구장에 가가지고 뭐 5주짜리 선수 프로그램을 저는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탁구를 막 선수처럼 치고 그랬어요. 폭락장 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고 네. 이제 즐거웠는데 저에게도 이제 아무래도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련은 누구나 있기 마련이죠. 위기가 있지 않은데 네. 최근 위기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네. 최근의 위기, 가장 여러 최근에, 위기 중에. 여러 위기 중에. 네. 근데 제가 예전에는 뭐 2012년도에 제가 투자했던 얘기, 뭐 깡통이 됐던 얘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왜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왔냐면은 이때 당시 시장이 네. 그러니까 지금이 7주 연속이었잖아요. 예, 7주 연속. 근데 이때는 9주 연속 어. 하락이 나왔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언제죠? 2019년 5월 달이었을 거예요. 2019년. 제가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9주 연속이면 지금보다 2주가 더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어때요? 반등이 좀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9주 동안 뭐 빠졌어요. 요거는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네. 시장 차트를 좀 볼게요. 시장 차트를 좀 보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요 자리거든요. 지금 자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아무렇지 않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차트를 크게 보면 사실상 요 구간도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좀 깊어 보이긴 하네요. 요 구간인데, 그 요 구간이에요? 구간인데, 요 구간인데 이게 뭐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네, 구간이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시황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쓴 거예요. 근데 이때 왜 힘들었냐면은 자 보세요. 차트를 보면은 자, 여기 봤을 때 자, 여기서 이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음봉이 떨어졌는데 2019년 6월부터 음봉이 떨어졌어요. 근데 2019년 5월 달에는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 이슈가 있으면 약간 노이즈가 있었어요. 시장에 노이즈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좀 강구했어요. 뭐 이 정도 노이즈야 내가 극복할 수 있겠지라고 강구를 했었는데 뭐가 터졌냐? 8월 달에 터졌어요, 사건이.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때 뭐가 터졌냐면은 그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수출 규제 그 무역 전쟁이 터졌어요. 일본과 한국의 수출 규제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좀 깊었어요. 깊고 길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연속 하락이 나왔었고 마지막에 제가 제일 고통을 받았던 때는 이때였어요. 마지막에 피날레가 7%가 빠졌었거든요. 네.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마지막 코스닥이 7%가 빠졌습니다. 네. 종목이 7%가 빠진 게 아니라 코스닥이 7%가 빠졌어요. 자, 요때를 보면은 자, 요때입니다. 9주차. 네, 9주차 때 마지막에 7.46%가 빠졌어요. 요때 이제 8월 5일 날. 요때 이제 보시면은 7.46%가 피날레로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제가 뭘 했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업 투자를 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시장이 저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 멍하니 뭘 하는 거예요? 멍하니 그냥 시장 빠지는 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9주 연속 빠진 거예요. 9주 연속 속수무책으로 계속 빠지는 그렇죠? 거 보고 계셨던 9주 연속 숙주무책 빠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네. 직장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어때요? 돈을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직장인이시잖아요. 직장인이시니까 어때요?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전업 투자자는 월급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넣는 계좌잖아요. 그렇죠. 그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지금 그러니까 7주 연속 하락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 더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주 연속, 9주 연속 하락을 맞으면서 저는 폭락장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좌에 돈이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때 제가 매매했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때 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때 당시에 제가 무슨 종목을 매매를 했었냐? 자, 이게 이제 예전에 과거에 시트리 제약이라는 종목이 시트리 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 이제 HLB 제약으로 사명이 좀 바뀐 종목이에요. 네. 요거를 차트를 좀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기법대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2019년 5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나왔죠. 네. 제가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뭘 기다리라고 그랬죠? 네, 어제 배운 내용.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윗꼬리. 그렇죠? 앞전에 윗꼬리. 어제 네. 어제 공부했던 내용. 그죠? 네, 우리 어. 주랭커님이 너무 어제 졸았나 봐요. 졸았나. 네, 장대 양봉이 나면은 네. 거기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 그랬죠? 기다려라. 네. 월봉 61선이랑 네, 월봉 61선의 위치를 보고 앞전에 윗꼬리를 보면서 네, 네. 매수를 해라. 그래서 제가 저는 이때 당시 전업 투자였는데 저는 바이오 업종을 2019년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어요. 바이오 업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어가지고 바이오가 이번 하반기에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오를 좀 모아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저는 어디를 기다렸냐? 여기 앞전에 윗꼬리, 네. 그죠? 요 자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윗꼬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윗꼬리. 자, 여기도 윗꼬리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저는 5,220원짜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또 뭐가 나왔어요? 10%짜리 음봉이 나왔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생각했냐? 이 자리 정도 되면은 한참 기다렸어요.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을 저는 기다렸던 거예요.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이 종목을 매매하려고 저는 한 달 동안 매매를 안 했어요. 이 종목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5,220원이 오면 나 이 종목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렸다가 종목을 이날 10%가 떨어진 날에 매수를 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종목 진짜 싸게 샀다. 정말 성공이다. 성공이다. 나는 이걸로 올해는 내가 매매를 완성시킬 수가 있겠다.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종목을 살 때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 종목을 사서 잘 내가 되면 뭐 하지? 잘 되면 말고. 뭐 하지?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그 희망으로 사는 희망으로 거잖아요. 살고 그리고 우리 양봉 투어를 또 가시는 보시는 분들은 또 제가 여행을 가라고 또 이제 이렇게 양봉 투어라는 프로그램 한 건데 내가 이 수익금으로 여행도 한번 맞죠, 그럼요. 갔다 와보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부푼 꿈을 꾸고 진짜 싸게 샀다 아싸 막 이러면서 쾌조를 불렀습니다. 네. 저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근데 저는 한 달을 기다렸잖아요. 이게 제가 한 달을 기다렸는데 내려오기를 기다렸죠. 그러면 얼마나 큰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저는 이 종목을 시드가 좀 컸군요. 어쨌든 전업을 하면서 조금씩 늘려나면서 근데 네. 얼마나 큰 돈을 투자를 했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이 종목을 이 10%짜리 음봉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9주 연속 하락. 지금 9주 연속 하락을 맞게 된 네. 거예요. 이때가 이제 5월의 첫째 주였어요.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9주 동안 그러니까 매수한 이후에 9주 동안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9주 연속으로 한번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한번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이 뒤로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본전도 한번 줬었어요. 근데 이 윗꼬리에서 제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이게 매수하는 순간 저는 뭘 느꼈냐면은 여기서 매수하는 순간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어요. 매수를 한 순간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는 바로 양봉이 바로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도 이때는 뭘 했냐면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왜냐면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 종목으로 좀 큰 돈을 벌겠다고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 자리에서 꽤나 큰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양봉이 나오는데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11%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원칙상으로는 내가 원래 전업 투자자는 그렇습니다. 뭐냐, 매수를 했는데 잘못된 건 빨리 인정하고 예, 여기서 매도라는 게 맞았어요. 근데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고 저도 욕심이 나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 이건 안 팔아야지. 이성을 잃으셨군요. 예, 여기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큰 돈이 들어가는데 나는 사기 전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걸로 나는 올해는 내가 매매를 마치고 나는 좀 큰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한 달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하락장이 오니 하락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현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네. 그 뒤로 어떻게 됐냐? 자, 이제 5월 달이 지나고 5월 말이 지났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자리에서 빠지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월 달, 7월 달, 8월 달이 되면서 살짝 올라오는 척 하면서 이 자리에서 자, 이게 계속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 그 악재가 터진 거예요. 글로벌 악재, 한국 증시 악재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손도 못 댈 정도로 이게 막 5%씩 빠지고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종목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시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종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계속 빠지는데 정말 제가 속이 막 타들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막 이거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종목이 그냥 반등 없이 빠지니까 네. 죽겠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냥 저는 다시 이력서를 쓰고 회사로 주식에서 손을 떼야겠다. 주식에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7주 연속 하락이 됐을 때 제가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이 길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 똑같아요. 지금 시장이 마찬가지. 이 종목들이 지금 2019년도에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렇지 지금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종목이 다 이런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네. 반등 없이 계속 빠져요. 그렇죠. 종목만 다를 뿐. 종목만 다를 뿐. 네. 시기만 다를 뿐. 살 때는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나 이 종목으로 큰 수익. 근데 저는 어때요? 한 달을 기다렸다고요, 여러분들. 네. 한 달을 기다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이 맞죠. 근데 매수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내고 뭔가를 해야겠다. 혹은 뭐 이걸로 나는 좀 재테크를 그럼요. 해봐야겠다. 계획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있고, 부푼 꿈. 부푼 그쵸?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마음으로 매수를 했을 거란 네. 말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하락장이 나오고 악재까지 터져버린 맞아요. 거예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예상이 안 되는 범위죠. 예상이 안 되는 범주였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전업 투자를 그만하고 이제 좀 회사를 좀 가봐야 되나, 좀 다시 과거의 경력을 살려서 다시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네. 이제 이 종목이 쭉쭉쭉쭉쭉 더 빠집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빠지냐? 자, 오. 이날이 이제 7월 30일 날 피크를 칩니다. 네. 계속 빠져요. 그냥 숨도 못 쉬,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빠지면은. 왜냐면은 여기서 한 번에 좀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응도 못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최고가 대비했을 때 거의 40% 가까이 네. 빠지게 돼요. 9주 연속이 빠지니까 이 종목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8월 6일 날 딱 시장의 저점이 찍히게 돼요. 이때 시장에 딱 저점이 찍히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되냐? 그 뒤로 쭉쭉쭉쭉. 이제 9주 지난 거죠? 네, 이때가 이제 시장의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시장의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이 종목을 뭐랬냐? 살짝 이제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왜냐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종목이 워낙 손실이 크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장의 저점이 찍히면은 제가 다른 분들은 새로운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그렇죠. 했었죠. 근데 저는 이때 어떻게 했냐?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정리를 하고 오히려 이 종목을 조금 리스크 더 관리를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고 평균 단가를 낮추고.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근데 어때요? 이때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평균 단가가 막 이렇게 낮아질까요? 네.
그거는 힘들겠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4,000원대까지 맞췄을 거예요. 4,000원 중반대까지만 맞췄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캐파상 더 저 이상 정도만 낮아져도 저 정도만 괜찮을 것 낮춰져도 같아요. 저는 괜찮다 싶어서 이 종목을 매수를 딱 했어요. 이제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때 이 종목이 어떻게 가냐면은 자 좋게 이걸 보면은 캔들 크게 보면은 이때 27% 급등을 합니다. 거의 뭐예요?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저점이 찍히면은 네. 이런 식으로 급반등이 나오게 돼요. 개별 종목들이.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저점이 딱 찍혔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와요. 그게 종목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유가 잘 보세요. 네. 내가 신규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이미 20몇 프로, 10몇 프로 올라간 가격에 사야 된단 말이에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이 20% 10%가 올라가요. 이미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네. 이번에 뭐 7주 연속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종목을 막 갈아타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갈아타는 종목은 이미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세적으로 상단에 맞게 되면은 이제 그게 뭐예요? 매매상으로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폭락이 나오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락이 나오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거에서 매매를 하고 종목을 자꾸 갈아타려고 하고 자꾸 신규 종목을 사가지고 어제 뭐가 올라갔어요? 전염병 관련주 올라갔잖아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다 빠졌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폭락장에서는 특히나 뭐가 많이 도냐면은 그 해지 테마들이라고 하죠. 악재 테마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막 5%, 10%씩 빠지는데 걔네들 막 상한가 치고 막 다음날도 상한가 치고 하니까 그거 보면은 막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집니다. 근데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어제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마인드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매매하는 거 자체가 실익이 없고요. 지금 이게 지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변동성 지수 설명도 해드렸잖아요. 네. 변동성 지수라는 게 뭐예요? 변동성이 터지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매매 엇박자를 타는 게 급등락이 심하니까 급락에서 사서 급등해서 팔면은 베스트예요. 근데 보통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급등해서 팔 사서 때, 그쵸. 급락해서 파십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면서 계좌가 아이스크림처럼 네.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폭락장은 버텼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극단적인 생각. 전 전업투자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전업투자를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에서는 너 괜찮아? 뭐 전화가 와요. 이제 막 뉴스도 나오니까 왜냐면은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 지금 뭐 증시가 뭐 몇 포인트를 이탈해서 지금 큰일이 났다.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물론 전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의가 힘든 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내 소중한 돈, 내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런 폭락장에서 그냥 속절없이 당한다라는 게 정말 멍청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가. 자책하는 거죠. 이게 정말 외부적인 요인이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시장적인 문제인데 그냥 내 자신이 바보 같고 내가 그걸 왜 샀냐? 자책하게 그렇게 되고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맞아요. 점점 주식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올라가는 종목이 하루하루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네네.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아. 왜 내 그래서 것만 빠지지? 이러고. 폭락장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어요. 있다라고 하면서 또 마음을 또 흔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에서는 주변이랑 비교하지 말라는 이 것도. 멘탈 잡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저 가이드처럼 네. 김승관 가이드처럼. 김승관의 양봉투어. 양봉투어 가이드처럼 그런 멘탈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기법이 중요하고 어떤 주식에 대한 스킬도 중요하고 재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네. 사실 이번처럼 뭐 7주 연속 폭락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시장을 이길 자는 없네요. 없습니다. 예, 시장을 이길 자는 없어요. 내가 종목을 다 팔고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2019년에도 9주 연속 하락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 7주 연속 하락 나왔습니다. 그럼 2027년에도 아니면 2026년에도 언젠간 또 나오겠죠. 언젠가는 또
이런 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시면은 매매 못 해요. 그냥 계속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내리는 날이 있으면 오르는 날도 있고 그런 네. 걸 아시다 보니까 그래 버티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막 이제 주식을 시작한 얼마 안 되신 분들 공포감이 들죠. 그렇죠. 자책감이 들고 네. 그리고 무섭죠 일단. 내가 이거를 괜히 네. 시작했으면 안 됐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드실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옆에서 멘탈을 관리를 해드린 거예요. 음. 그래서 자 차트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좀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근데 저는 참고로 이 종목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놓고 나서 결국에는 이 종목이 반등장에서 올라갔다가 나중에 상한가를 쳤어요. 예, 상한가를 치고 이제 여기서 저는 뭐 했냐? 나오셨나요? 네, 일단은 매도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어때요?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주식이 나중에는 지금 5,000원인 주가가 나중에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차트를 보면은 자, 오. 2만 1,000원까지 저게 언제죠? 올라갑니다.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아. 이후에 이제 합병을 하게 돼요. HLB라는 제약이 이 시트리 제약을 합병을 하면서 이 주식이 2만 1,000원까지 세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는 저는 뭘 한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는 저는 뭘 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은 쓰잘데기 없는 걱정한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지나고 걱정. 보면 그렇죠. 지나고 네. 보면은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고 지나가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7주 연속 뭐 하락 나오고 지금 반토막 난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30%, 40%는 기본이고요. 반토막 난 종목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종목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황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기분의 문제인지 내 감정의 문제인지 이런 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종목을 애초에 제가 앞전에 강의해 드렸던 것처럼 기준에 맞지 않은 종목을 매수해서 좀 크게 손실이 나는 거는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감당해야 되고 손실은 내가 조금 확정하면서 다음 매매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내 기준에 맞게 매매를 잘 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폭락하고 시장이 빠졌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 종목의 관리를 하고. 문제는 없고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빠졌을 때는 네, 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종목의 문제도 없고. 네. 그럼 이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때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 중심 잡고 어. 그러면서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새로운 가이드를. 종목을 발굴할 네,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네, 저는 맞아요. 오늘 그래요. 피디님이 강의 준비하시고요. 오늘 뭐 강의 뭐 노란 톡방에다가 우리 강의 올려드릴 거 준비하시고 이런 방송 준비하라고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우발적으로 좀 오늘 강의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런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군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뭐 강의나든지 아니면 시황 뭐 이런 거를 뭐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선 긋고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현금도 없고 물린 종목은 수두룩하고 손실 나고 있는 종목 수두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무슨 귀에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게 주식의 한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이 폭락도 주식의 한 과정이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내야 되는 방법을 내가 이것도 공부라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구나. 저는 그거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네. 그럼 정리할 그때 수 있을 것 어쨌든 같아요. 나오셨잖아요. 그래도 수익을 좀 보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때 그 이후에 뭐 얻은 뭔가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일단은 짜릿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내가 샀는데 바로 수익이 나서 크게 수익이 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고통받다가 수익으로 나오는 게 그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손절도 못하고 그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주식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역시도 손실을 되게 크게 보고 있다가 이거를 버티고 나서 수익이 났을 때는 굉장히 짜릿했죠. 짜릿했는데
이게 잘못된 매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잖아요. 재테크고 이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일일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만 힘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즐기셔야지 이 과정에서 고통받고 희노애락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본인만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즐기기 어렵잖아요.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하나의 필요해요. 노하우가 그러니까 있으세요, 이것도 혹시? 보면은 저도 오늘 저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하셨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 봤어요. 집에서 동물의 왕국 네, 보시다고? 동물의 왕국 봤어요. 아, 장 안 보고? 장 안 보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할 게 없어서 동물의 왕국을 봤을까요? 아니,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아,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 오기 때문에 그 힘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지금 당장 빠지고 있고 힘든데 이 얘기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귀담으면서 듣으면은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동안 한없이 빠지는 주식은 없고 한없이 빠지는 시황도 없어요. 다만 이 타이밍을 내가 어느 정도 기다릴 줄 알고 이 타이밍을 노릴 줄 안다라고 했으면은 네.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하고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다리는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동안 현실적으로요. 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매매는 중단하시고. 매매를 중단하시고 최대한 기법 공부.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내가 샀던 종목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럴 내가 필요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어차피 폭락장이기 때문에 종목들은 다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확실한 내 기준을 잡고 있으면은 아, 이건 내 기준에 맞는데 시황이 이러니까 내가 조금 더 버텨봐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은 마인드가 리셋이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인드가 리셋이 되는 거.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내가 매수한 종목에 문제가 없는지 네. 혹시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이걸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로 제가 네.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 얘기를 이렇게 TV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저의 투자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종목을 이런 식으로 발굴했고 뭐 이런 저의 투자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것 자체가 워낙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내일 양봉 투어는 제가 다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들을 진행해드리면서 기준을 잡아드리겠지만 네. 오늘만큼은 제가 좀 이런 얘기 특히나 이제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바로 실시간으로 저녁 8시에 한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힘드시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지금은 제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얘기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좀 가이드를 잡아줘야 되는지 가이드도 좀 잡아드리고 이러면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노란톡으로 자, 우리 많이 쓰시고 있는 메신저 노란톡. 노란톡을 보시면은 김승관의 양봉 투어라고 있습니다. 그 말풍선 2개가 있는 그걸 누르시고 김승관의 양봉 투어 이제 그거를 누르시고 비밀번호 7777 누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다들 많이들 쓰시고 계실 거예요. 카메라 어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누르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힘드신 분들만 오세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 오시면 제가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담스러우니까 정말 힘든 분들만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승관 멘토의 진솔한 이 주식 인생 이야기는 방송이 끝나고도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김승관의 양봉 투어 오늘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황 가이드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오늘 아주 좀 스페셜하게 이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방송 끝나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고요. 저희 방송은 근데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